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 4월 개강입니다. 제가 지금 3, 4월에 하는 책은 English Education Practical 해서 좀 더 실제적인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그 영어 교육의 개념을 잡아가는 건데,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1, 2월 교재하고 3, 4월 교재, 물론 둘 다 보면 좋겠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본다면 뭘 봐야 되고, 단권화 한다면 어떤 것을 위주로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데, 당연히 단권화 하려면 이제 1, 2월 교재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3, 4월 교재는 1, 2월 교재에서 추구하는 것이 되게 concise. 스펠링이 맞네. 맞나? concise. 그래서 아주 간결한 예시하고 정의, 요걸 통해서 핵심 개념을 안다는 겁니다. 컨셉추얼이니까. 여기는 이제 프랙티컬한 거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 보면 그 정의가 이렇게 간략하게 나오고 그 뭔가 답을 쓰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수업 상황이 나오고, 수업 상황과 관련해서 좀 더 간략한 것보다는 좀 더 긴 그 제시 그 B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밑에 이렇게 박스가 나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거기 안에서 이제 블랭크 채우고 막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더 풀어서 실제적인 수업하고 관련된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랙티컬인 것이고요. 동일한 그 내용 체계로 가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그 간결하지 않은 좀 더 다른 그 좀 더 풀어 쓴 것 또는 약간 다른 시각, 서술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것들을 3, 4월 교재에 실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배치 방식이고요. 원서를 배치할 때. 그다음에 또 다른 배치 방식은 그 1, 2월하고 3, 4월 교재에서 약간 다른 관점이 나왔을 때, 그러면 뭐를 먼저 그 제시하고 뭔가를 나중에 제시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모든 이제 학자들이 받아들여지는 더 일반적인 개념을 먼저 한다. 뭐 그거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소수 의견에 해당하는 것을 3, 4월에 배치한다. 그것도 가능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기에 앞서서 그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시험에서 최근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개념이 나왔던 원서를 1, 2월 교재에 실었고, 최근이 아닌 부차적인 최근 아니고 이제 2차적인 자료가 나왔으면 3, 4월 교재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기준들은 한 2009년 정도 기준으로 하던가, 아니면 2013년 우리 시험 제도가 바뀌었던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2013년 이전에 있던 것들은 문제가 1, 2월 교재에 많이 실렸고, 3, 4월 교재는 그 이전 또는 뭐 99년 막 98년 이때 문제에 해당하는 것들을 풀기 위해서 원서를 3, 4월에 실었는데, 어떤 개념의 경우는 뭐 2018년도 나오고 2015년도 나오고 막 그랬다면, 2018년에 나온 것들은 당연히 1, 2월에 실렸겠죠. 2015년에 나온 것은 되게 최근의 일이지만 3, 4월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개념은 막 2008년에 나오고 다음에 2001년에 나오고 그랬으면, 2008년가 어떤 개념은 되게 최근이니까, 예를 들어 그 Reading Comprehension Level 같은 것들은 아주 최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가장 최근의 것이 이제 이 정도라면 이거 당연히 이렇게 실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2001년 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실었단 말이죠. 그래서 딱 뭐 어떤 정확한 연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1, 2월, 3, 4월이 아니라 그 개념들마다 좀 더 최근의 것들은 1, 2월에 실었고, 좀 더 옛날 것들은 3, 4월에 실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최근 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전 문제에서는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1, 2월 교재가 더 기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권화를 하시게 된다면 1, 2월 교재로 단권화를 하세요. 하신 다음에 3, 4월 교재는 뭐 가로치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 예전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 또는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1, 2월 교재는 또 특히 이제 마인드맵까지 당연히 있으니까 좀 더 정리하기 편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1, 2월 교재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 4월 교재를 대하는 이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1, 2월 교재는 암기를 해야 되죠. 암기, 메모라이즈. 근데 3, 4월 교재는 암기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개념이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보여질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1, 2월에 했던 것과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 라고 이해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개념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 정도까지만 해라. 그래서 만약에 1, 2장, 1장 이제 본다면 1장에서 이거는 이제 1, 2월 교재에도 실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1, 2월 교재에 있었던 서머리를 다 여기다 실어놨으니까 밑에 있는 새로운 내용을 읽기 전에 1, 2월에서 배웠던 걸 내가 한번 이렇게 프로덕션 할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써보고 안 되면 이제 제목이라도 써보고 한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또 새로운 표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표가 나왔을 때 이거를 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보면 당연히 이거는 외웠어야죠. P는 우리가 배웠던 거잖아요. 1, 2월 교재의 5장 그 오디오 링걸 메소드에 대한 그 부가적인 설명으로 외웠던 것이고 이 proceduralization이라든지 restructuring 같은 단어도 배웠고 우리가 autonomy는 4장 runner variable에서 automatic cert에 대해서는 뭐 그리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정렬을 할 수도 있구나.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 밑에 있는 이제 원서를 쓴 사람의 입장에서 여기는 지금 스캇 선베리의 How to Teach Speaking에서 이제 나온 것인데 또는 Social Cultural Theory에서 우리는 Other Regulation 나왔으면 당연히 Object Regulation 나오고 Self Regulation 나오는데 얘는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얘는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안 외우고 이제 밑에를 읽어보고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가로치고 얘네들은 이미 외웠던 것이니까 계속해서 외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까지 외우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1, 2월에 나왔던 개념 위주로 시험 문제가 답이 되는 거지. 여기서 또 새로운 게 나왔잖아. Other Regulation과 Self Regulation은 1, 2월에 나왔던 건데 여기 Appropriation 이거 뭐지? 해가지고 이거 나올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요건 몰랐지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뭐 일형이나 영어학처럼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영교어 문제는 1, 2월을 기준으로 기본적인 것들을 암기하고 이것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해야지. 이거 모의고사 같은 데서 뭐 기입형 문제로 최 선생님이 이거 골탕 먹이려고 요거 냈구나 요거 3, 4월 교재 안 읽은 사람 못 맞히게 그렇게 내지는 절대 않아요. 현재 우리 시험의 패턴이 아주 평이한 데서 내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자료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런 자세를 취해라. appropriation, 이게 무슨 말, other regulation과 self regulation을 이어준다는 그런 개념이 밑에서 이제 쓰인 거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암기하려면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암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3, 4월 교재는 좀 편안하게 읽어가면서 실제적인 예시를 좀 더 통해서 1, 2월에 있었던 인지적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인지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1, 2월 교재를 따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1, 2월 교재에 있는 내용이 다 실려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 있는 표들을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거 12페이지에 있는 표처럼 이 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1, 2월을 다 잘 이제 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 2월부터 이제 하도록 하죠. 자, 1, 2월. 첫 번째, Approaches to Language Acquisition입니다. 1장에서는 First Language Acquisition에서 일반적인 언어 습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2장에서는 조금 더 그 Second Language Acquisition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똑같이 그 비헤이비어리스트적인 관점, 네이티비스트적인 관점, 인터랙셔니스트적인 관점들이 있는데 1장에 실린 것들은 조금 더 일반적이거나 또 인지주의적 관점이 좀 더 많은 것들을 실었고 2장에서는 비알리스톡이나 맥러닝 같이 조금 더 제2 언어 교육에 초점화되어서 이제 언급하는 학자들의 얘기를 실었기 때문에 1, 2장이 사실은 큰 구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장에서는 보통 여기까지 이렇게 다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L1 제1 언어의 습득에 입장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이콜로지, 심리학적인 관점 이렇게 살펴볼 것이고 2장에서는 이제 여기를 살펴보는 것이죠. Second Language Acquisition Model. 근데 이렇게 관계가 있다. 근데 여기 있는 용어들이 네이티비스트가 이제 이거하고 서로 같이 쓰일 때도 있고 네이티비스트가 커그니티비스트하고 거의 또 동의어로 쓰일 때도 있어서 이건 여기 있는 구분이 그렇게 클리어 컷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알아두시고 우리의 이제 핵심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좀 긴 줄글인데 How to Teach Speaking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가 1, 2월에서는
비헤이비어리스트와 네이티비스트와 인터랙셔니스트를 완전히 구분을 딱딱 했잖아요. 얘는 비헤이비어리즘에 터한 것이고 네이티비스트는 커그니티비즘, 인터랙셔니스트는 컨스트럭티비즘에 터한 것이고 언어학적으로 얘는 구조주의, 얘는 변형생성문법에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구분을 지으려고 노력했는데 밑에 있는 것은 그 구분이 그렇게 클리어컷하지는 않고 그 구분 간에는 연관성이 있다는 그런 관점의 이제 서술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There have been at least 3 theories of language learning that are relevant to the teaching of speaking. 이게 how to teach speaking에서 나오기 때문에 언어 전반에 대한 것들을 관점으로 해가지고 언어 교육의 그 이론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스피킹의 관점으로 한번 이게 포커스를 맞춰서 해보자. 근데 이제 밑에 말은 스피킹에만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리스닝, 스피킹, 리딩, 라이팅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 읽어 오셨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데 다음 주부터는 읽어 오세요. 읽어 오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 첫 번째 문단은 여기 나오는 비헤이비어리즘, 즉 비헤이비어리스트 제 관점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비헤이비어리스트에서 관점에서 많이 아는 것이 뭐 드릴이라든지 모델링이라든지 프랙티스 이런 것들을 아니까 거기에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세 번째 줄 나오면 presentation, practice and production 이러한 시퀀스로 이루어지는 언어 교육 이걸 강조한다는 거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추구하는 것이 automatic habit. 여기서 automatic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automatic 이렇게 하게 되면 automatic certi 자동화 이렇게 되면 cognitivist가 좀 더 추구하는 그런 키워드인데 이 behaviorist에서는 대면 나오는 누르면 나오는 그런 식의 automatic을 의미하는 겁니다. 뭔가 프로세싱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PPP was applied originally to teaching of grammar. 원래는 그라마에 이제 국한됐던 건데 but by extension it has been used to structure the teaching of language skill. 그러니까 원래는 그라마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이제 랭귀지 스킬까지 특히 이제 스피킹, 스포큰 랭귀지에까지 이제 접목되었고 이러한 티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쓰이는 것이 1, 2월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리 이제 그 PLT 책이나 다른 책에는 보통 나오는데 여기 맨 마지막 문제 있죠. 맨 마지막 문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다이알로그입니다. 다이알로그. 다이알로그 핵심이에요. 이게 왜 다이알로그 핵심이냐면 우리가 이제 언어 교육의 관점이 GTM에서 오디오 링구얼리즘을 바꾸면서 가장 큰 패러다임의 체인지가 뭐지? 문어에서 구어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어라고 하는 것은 줄글이잖아. 근데 줄글이 아니라 구어의 핵심은 이제 둘 간의 대화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이알로그가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 체인지의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리튼에서 스포큰 패러다임을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얘가 컨버세이션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똑같은 거잖아요. 다이얼로그나 컨버세이션이나. 그런데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비헤이비어리스트들이 다루는 거 이게 그 다이얼로그인데 우리 인터랙셔니스트들이 다루는 것은 이 컨버세이션 너널리지에 있어서 컨버세이션은 좀 더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얼로그와 컨버세이션은 어감상으로 다이얼로그는 AB가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hello,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되게 정형화되었고 다음에 컨텍스트는 있지만 실제로는 디컨텍스츄얼라이즈 된 거. 근데 컨버세이션은요. everyday life 되게 authentic하면서 아주 컨텍스츄얼라이즈 돼 있어서 변형이 많고 뭐 how doing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변형 요소가 많은 것을 우리는 컨버세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이얼로그가 컨버세이션과 같은 비슷한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쓰이지만 우리가 이제 영규에서 다룰 때는 다이얼로그는 이제 오디오 링걸 메소드가 취한 방식, 컨버세이션은 이쪽 CLT가 취한 방식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헤이비어리스트의 이제 얘기를 이제 쭉 했죠. 그 밑에 이제 세 번째 문단은 당연히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Cognitivist Accountable Language Learning 해가지고 얘는 이제 Cognitivist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뭐 당연히 머리가 없던 오토매틱한 그런 그 상황에서 이제 뭔가 프로세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Instead, credit them with an information processing capacity. 여기서 가장 핵심이 이제 프로세싱입니다. 프로세싱. 전에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머릿속에서 멘탈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마치 컴퓨터처럼. 그래서 컴퓨터에 입력 들어가고 이제 출력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는 movement from control to automatic processing. 처음부터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약간 버벅대다가 좀 더 루틴화되면 열심히 할 수 있는, 잘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핵심으로 인간의 멘탈 프로세스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 다음에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취하고 하는 것은 through repeated activation. 그러니까 반복적인 활성화 작용을 통해서 그러한 언어 습득이 일어난다는 건데, 요게 뭐하고 대꾸를 이루냐면 아까 보지 않았는데 두 번째 문단에 through repeated reinforcement와 완전 대꾸를 이룹니다. repeated라고 하는 관점, 즉 practice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여기서는 reinforcement, 여기서는 activation에서 activate 한다는 것은 활성화하는 거니까 이미 머릿속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그게 가장 큰 전제. 그러니까 인간 학습자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reinforcement는 stimulus and response니까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런 관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rough repeated reinforcement와 through repeated activation이 서로 대꾸를 이룬다. 공통점은 repetition이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비헤이비어리스트들은 타블라 라사라고 해서 맨 처음에 없는 곳에서 하나씩 쌓여간다고 생각했는데, 이 커그니티비스트는 13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느냐? Restructuring of users' linguistic system. 머릿속에 있는 linguistic 시스템이 계속해서 재구조화가 된다. 이미 구조가 있는데 변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동어와 조절해서 조절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종착지로 생각하는 것이 autonomy다. 혼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오토매틱 서티가 조금 더 비헤이비어리스트적인 관점을 대변한다면 어토노미는 커그니티비스트. 그런데 뒤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어토노미와 오토매틱 서티를 같은 방식으로 놓고 오토매틱 서티를 커그니티비스트하고 연결합니다. 이제 또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봐왔던 비헤이비어리스트와 커그니티비스트들을 이제 약간 대조를 이뤄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In teaching terms, cognitivist theory replaced the PPP model with one that progresses from awareness raising. 그러니까 consciousness raising이라는 키워드가 이견이 많고 태스크로서 명칭으로 이제 붙여졌기 때문에 요즘 원서에서는 학습자의 머릿속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을 스키마 액티베이션 또는 awareness raising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through proceduralization, 계속 쓰므로써 어토노미한 상태까지 오게 된다. 이게 이제 학습 모델이다. PPP와는 약간 다른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Only the first stage that is significantly different. 사실은 proceduralization은 계속 반복하는 것이고 오토노미는 반복해가지고 이제 오토매틱 서티가 갖춰진 것이니까 명칭만 다를 뿐이지 얘네 둘은 똑같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다만 다른 것은 이거다. 이거 awareness raising. 그래서 awareness raising이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한 1.5순위 정도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wareness raising 거기 밑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Awareness raising implies an explicit focus on the rules of the system.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라마, rules of system이 이제 그라마니까 그라마에 대해서 좀 더 명시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다. Whereas strict audiolingual practice is on simply imitating models without any explicit attention. 그러니까 without any explicit attention이니까 얘는 당연히 implicit하게 그라마 티칭에 대해서 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포지션이. 그래서 이런 큰 대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비헤이비어리스트와 코그니티비스트 구분 이제 넘어서서 다음 문단에는 커그니티비스트들과 소시오컬처럴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The cognitive model
prioritizes mental function over social ones. 그러니까는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상호작용보다는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요소를 더 강조가 있는데 그와는 반대로 social culture들은 이제 social context를 좀 더 강조한다는 거죠. 이거 이미 1, 2월에 배웠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멘탈 프로세스가 mediated through social and cultural activity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활동을 통해서 중재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other regulation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마치 선생님이 프레젠테이션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니까 other regulation이 앞에서 말했던 그 비헤비얼리즘의 프레젠테이션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그 위치는 better other 또는 우리가 1, 2월에 봤던 걸 기억하면 competent, more competent us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this typically takes the form of assisted performance 도움을 받는 그러한 수행으로 나타나게 되고 whereby the teacher interacts with the learner to provide supportive framework 지원하는 그런 틀거리를 제공해 주는데 그것을 스캐폴드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새로운 단어가 나오는데 through this shared activity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new knowledge is jointly constructed 그러니까 나 혼자서가 아니라 선생님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jointly constructed 되는데 언제까지? Where the learner are in a position to appropriate it. 그래서 appropriate가 적절한 그런 뜻이지만 형용사로는 거의 use의 뜻이다. use. 우리나라 말로는 점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점유하다. 점유하다하고 사용하다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나라 부동산 법에 보면 주인이 아닌 땅이 20년간 점유를 해가지고 뭐 농작물을 경영하거나 뭐 집을 지어서 살았는데 그 원 주인이 소유권을 그 주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20년 후에 그 땅이 누구 땅이 되는지 아세요? 점유자의 땅이 돼요. 신기하죠?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일제시대 때 자기 땅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그냥 들어가 사는 거야. 근데 집주인은 막 서울에 있고 나는 이제 뭐 강원도에 있고 하면 20년간 안 나타났으면 그 집을 내가 계속해서 살고 그다음에 땅을 경작했어 그러면 이게 내 소유가 되는 거죠. 왜 이런 거를 허용해요? 그렇게 안 하면 저희 만주 우리 땅이야라고 이제 중국한테 얘기하고 막 그러면 막 3,000년, 4,000년 때까지 막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연도는 80에서 100세 사이인데 그 안에 법적인 안정성이 추구될 수 없죠. 나 이거 이 사람한테 15년 전에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땅이라고 해서 샀는데 이거 실제로는 그 사람 땅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이 있대.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의 법적인 계약 관계가 일그러지잖아요.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점유제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내 거야 아니야? 원래 내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게 돼버린 거야. 내가 사적으로 팔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가 어프로프리트 상태인 거야. 원래 세컨드 랭귀지 어빌리티, 컴피턴스라는 것은 내 게 아니야. 나는 코리안 화자거든. 그러니까 저건 내 거 아닌데 내가 자꾸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된 거야? 마치 내 것처럼. 내가 진짜 미국 사람처럼 이제 말을 하게 된다는 그런 거를 연상시키는 거죠. 어소시에이션. 그렇죠. 이게 use. 그래서 appropriate it 하게 되면 그것이 뭐야?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 scaffolding이 can be gradually dismantled. 이게 사라져가지고 self regulation을 얻게 된다. self regulation을 위해서 말했던 autonomy, automaticity하고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좀 더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 밑에 문단. Learning according to the social cultural view is fundamentally social phenomenon. 사회적인 현상이 되겠고 recurring both activity and interactivity. 여기 이제 activity를 우리 말로 이제 하게 된다면 이렇게 intra persona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interactivity는 inter personal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보통 activity 하면 이런 생각하잖아요. 애들과 같이 뭐 태스크하고 막 이런 거. 근데 여기서는 그런 작용이 아니라 이거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멘탈 액티비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프로세싱을. 그러니까 프로세싱하고 인터액티비티, 상호작용을 되게 중시하게 되는데 그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이제 어시스티드 퍼포먼스. 다른 나보다 better one 한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이것들을 다른 말로 collaborative,
어시스트를 똑같은 말로 collaborative, co-constructed and scaffold. 그래서 얘가 나오면 얘로 설명하고 얘가 나오면 scaffold를 쓰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관점, behaviorist, cognitivist, socio-cultural 또는 interactionist의 관점을 다 봤더니 all three theories have elements in common. 둘 다 세 개의 관점. 맨 처음에는 잘 못하니까 도움을 받아들이고 다음에 나 혼자 사용하다가 이제 혼자서도 잘해요.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When these are translated into classroom procedure. 여기 이제 핵심입니다. 이전에 얘기했던 거 다 뭐야? 그 이론적인 내용이고 실제로 implementation, 클래스 프로시디어에 적용하게 되면 이 셋이 완전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되게 비슷한 관점을 보이는데 이 비슷한 관점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자라고 한 겁니다. 이건 이제 앞에 있는 표는 제가 만든 건데 이 표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스캇 썬베리가 직접 만든 거니까 참고만 하면 되겠죠. 1, 2월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비헤비어리스트 시어리는 인간의 개체가 있고 외부 대상이 있으면 외부 대상을 더 중시한다고 이렇게 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커그니티비스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부 대상이 자극을 주는 거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외부 자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멘탈 프로세스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커그니티비스트는. 그렇죠? 그런데 소셜 컬처럴 시어리는 인간의 작용을 긍정을 해요. 얘같이 긍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야. 긍정하는데 또 다른 개체가 있다. 여기서는 이제 사물이 되겠고 여기서는 사람이 되겠죠. 사람 사이에 멘탈 프로세스, 인트라퍼스널한 멘탈 프로세스를 되게 중시하는데 이것을 촉발시키는 것이 이 둘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방점이 외부 대상물에 있느냐 아니면 내부 메커니즘에 있느냐 아니면 이 둘 사이에 상호작용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그랬는데 당연히 여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를 완전히 무시하고 선생님이 제시하는 요거 여기 프레젠테이션은 요 대상이 뭐가 되는 거야? 랭귀지가 되는 거지. 그 랭귀지를 어떤 폼으로 다이얼로그의 폼으로 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애들이 연습을 하지. 그러면 연습은 이거 없이 그냥 입으로만 나발내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또 아무 생각 없이 말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커그니티브 시어리에서는 머릿속에 뭐가 있는데 그것이 외부 세계 무엇으로부터 레이징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전면에 부각하지 못하고 있던 후면에 있던 것들이 쑥 떠오른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떠오른 것들 바탕으로 proceduralized knowledge 그러니까는 뭐야 활성화시켜가지고 이제 proceduralized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머릿속에 있는 것이 재구조화, 동화와 조절해서 조절 상태로 이제 가서 그것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이 automaticity, autonomy인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social culture에서는 이 외부 세계 특히 이제 좀 더 잘하는 사람들이 도와줘서 스캐폴딩 하는 것이 other regulation, 타인 규제됐다가 그것을 마치 내 것인 양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셀프 레귤레이션 나타나게 되면 셀프 레귤레이션이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상태니까 마치 이 셋이 서로 다른 것처럼 그리고 얘네들이 특별히 다르고 얘네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네 둘을 설명할 때. 근데 실제로 보면 이거 다 교사가 이제 실시하는 것이고 얘네들은 학자가 실시하는 거라서 이론상으로는 다른 모습이지만 클래스룸 프로시디어에서는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핵심 뭐예요? 그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죠? 다 선생님이 제시하고 다음에 학생들이 연습하고 혼자서들 다 하는 그런 수업 상황이 펼쳐지면 비헤비어리스트 시어리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커그니티비스트 시어리의 베이스를 담고 있는 것인지 소셜 컬처럴 시어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판별할 것이냐? 결국은 이거죠. 컨텍스트를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을 하나하나를 통해서 따라해 이런 것이 나오느냐 아니면 아이들의 좀 더 그런 지식을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좀 더 부드럽게 다가가느냐 그런 뉘앙스 또는 A에 제시된 구분, 요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시험 문제에서는 클래스 프로시저를 구분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The behaviorist 두 번째 줄 Mind is simply a brain
pushed, pulled, and molded by force beyond its control. beyond its control이니까 뭐가? 머리 내부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머리 외부에 있는 거. 외부에 있는 자료가 촉발시키는 것을 더 중시한다는 거죠. Cognitivist mind는요, Computerized black box.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머릿속에서 뭔가 이제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야? 외부 세계가 들어가면 나오고, 인풋과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하나의 뭘로 한다는 거야? 인풋과 아웃풋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 하지만 소셜 컬처럴 마인드는 그런 내부 시스템이 아니라 외부와 관련된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월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서로 다르게만 볼 것이 아니라 클래스룸 프로시저에서는 마치 PPP나 Awareness Raising, Proceduralization, Automatic Sorting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맨 밑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And finally, each theory accepts that at least some of this new knowledge becomes available for use. 그래서 결국 세계는 서로 다른 방식 또는 학습자에 대한 다른 관점을 지향하고 있지만 결국은 맨 처음에 잘 못하던 것이 새로운 날리지가 나중에는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오토메이트 됐다고 이제 그 현상을 얘기할 수 있고 그 학습자의 관점에서는 오토노머스,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얘네들을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죠. 우리는 오토매틱 서티는 보통 1, 2, 3장에서 키워드고 오토너머스는 어토너미 해가지고 4장 러너 베리어블 다뤘지만 사실은 결국은 뭐예요? 관점만 다를 뿐이지 상태는 똑같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고. 자, 밑에 이것은 이제 1, 2월에서 나오지 않았던 개념인데 우리가 컴피턴스하고 퍼포먼스 이 구분은 어디서 맨 처음에 배웠냐면 3장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를 배울 때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를 제일 처음에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델 하임즈. 그 델 하임즈라는 사람이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를 주창을 해가지고 커널 앤 스웨인이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의 4가지 종류를 이렇게 제시했고 그다음에 바크만, 그다음에 리틀 우드라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확장시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얘기했어요. 델 하임즈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커뮤니티브 컴피턴스라는 용어를 이제 얘기하게 되느냐? 노암 촘스키라는 사람이 이 컴피턴스와 퍼포먼스를 구분했는데 여기 나오는 컴피턴스라는 것이 되게 그라마티컬한 것에 되게 집중해 있으니까 그런 통사적인 문장 구조 말고도 소시오 컬처럴 면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에서 컴피턴스 퍼포먼스 구분을 잠시 노암 촘스키의 구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컴프레hension과 프로덕션하고 약간 혼동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뭔가 하는 거고 특히 그 15장 랭귀지 어세스먼트에서 퍼포먼스 테스트는 어떤 종목에서 많이 쓴다고 그랬지? 스피킹하고 라이팅, 다이렉트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특히 프로덕티브한 스킬을 가르칠 때는 퍼포먼스 테스트를 통해서 다이렉틀리하게 어세스 their ability 한다 이렇게 보통 얘기했기 때문에 퍼포먼스는 프로덕션으로 생각하고 컴피턴스는 컴프레hension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말이죠. 동의어예요?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밑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Competence is one's underlying knowledge of system of language.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컴피턴스는 겉으로 드러나는 수행과 관련 없이 밑에 깔려진 지식이다 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1, 2월에 이제 예시 들었는데 제 친구 되게 재밌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이제 어떤 말을 하다가 흐부지지 했다고. 원래 흐지부지인데 흐부지지 했다고 해서 걔가 한국어 능력을 안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걔 한국어 화자 맞고 대학도 나오고 사실 저보다 가방끈이 더 길어요. 박사학위도 땄으니까 외국에서. 근데 걔가 말할 때 흐부지지라고 했으면 언더라잉 knowledge를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겉으로 드러난 예를 들어서 뭐 피곤했다든지 또는 사람을 웃기려고 일부러 그랬다든지 또는 뭐 술에 취해서 그랬다든지 다른 말을 할 수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말을 그거를 퍼포먼스라고 하죠. 얘가 이제 실수할 수는 있지만 underlying knowledge는
변함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컴피턴스라고 한다. 그런데 퍼포먼스는 actual production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되죠? 그렇지? 그런데 or the comprehension 리스닝과 리딩을 할 때에도 근저에 깔린 그라마티컬한 그런 컴피턴스가 저거는 주어고 저거는 동사고 저거는 목적어야. 요번에는 주어가 앞에 나오는데 수동태가 됐네. 뒤에 있는 by를 주어로 해석해야 되구나. 라고 머릿속에서 작용을 하죠. 그 작용조차도 뭐라는 거야? 퍼포먼스라는 거야. 우리가 보통 랭귀지 어세스먼트에서 퍼포먼스는 라이팅과 스피킹 수행을 가리키는데 컴피턴스 앤 퍼포먼스에서 그 구분할 때는 컴피턴스는 그 안에 깔린 이제 그 structure, destructure 정도에 되는 것이고 퍼포먼스는 그것이 구현되어서 실제적인 하나의 언어를 이해하고 발화하는데 사용되는 것들 실제로 그 발화와 이해를 전부 다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프로덕션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컴프레hension과 관련된다는 거 일단 기억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밑에 예시가 하나 있죠.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year-old 리사가 My name is Lisa 이렇게 얘기했죠. TH 발음으로. 리사? 했더니 No, 리사. 그러니까는 얘는 어덜트니까 지금 컴피턴스도 있으면서 퍼포먼스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는 TH 발음을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No, 리사라고 했으니까 지금 리사가 리사 했고 리사가 이렇게 발음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어덜트가 오 리사라고 했던 데는 얘는 지금 S라고 발음했을 것이고 얘는 지금 리사라고 이렇게 발음했지만 머릿속으로는 이거를 이제 의미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TH를 알아듣고 발화하는 그 어덜트 러너는 컴피턴스도 있고 퍼포먼스도 있는데 리사는 뭐예요? 컴피턴스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발화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프로덕티브 퍼포먼스를 못하지만 컴프리헨시브 이해할 수 있는 컴피턴스 그러니까 퍼포먼스는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lag between comprehension, production 우리도 이제 알 수 있다시피 프로덕션이 나타나기 전에 컴프리hension이 먼저 나타나는데 이러한 그 지체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밑에 있는 것들 잘 살펴봐야겠다. First, let's dispel a myth. 우리가 보통 컴피턴스와 퍼포먼스를 구분하면서 컴프리hension과 프로덕션을 뭐 자기적으로 연결하는데 실제로는 컴프리hension, 즉 리스닝과 리딩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와 동일시해서 안 되겠다? 컴피턴스와 동일시해서는 안 되겠고 nor should production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thought of only as performance 즉 프로덕션만 퍼포먼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죠. 둘 다 퍼포먼스의 레벨이 있고 그다음에 그 컴피턴스의 레벨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Human beings have the competence, the internal unobservable mental and physical wiring. 머리가 시냅스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부터 머릿속에 이제 구조화가 되는데 그것이 관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컴피턴스는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안에 있는 기저. 그래서 언더라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얘가 실제적인 밖에서 일어나는 언어 현상을 이해하거나 발화하는데 둘 다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언어를 이해할 때도 저것이 주어고 저것이 서술하는 거 알고 내가 말할 때도 주어를 먼저 내뱉어야지 동사 내뱉어야지 라고 작용하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컴피턴스라는 것이다 이 말이죠. 네, we also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perform acts of listening and reading. 리딩과 리스닝도 perform 하는 것이다. 듣는 것이 이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거, 쓰는 것은 쓰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발화가 되니까 보이지만 리스닝과 리딩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밑에 있는 능력과 실제로 행하는 것은 달라서 실제로 리스닝과 리딩도 perform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얘네들을 자기적으로 1대1 대응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그 컴피턴스도 컴프리hension과 프로덕션과 관련되고 퍼포먼스도 컴프리hension과 프로덕션과 관련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 얘기할
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컴피턴스와 그 퍼포먼스 구분을 컴프리hension과 프로덕션 구분에 이제 자기적으로 대입하는 거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네, secondly 이제 이 핵심이고 we can generally concede that for child language most research evidence points to the superiority of comprehension over production. 다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comprehensive한 능력, 즉 이해 능력에서 발화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10분의 1이라고 하죠. 어린애도 마찬가지로 얘가 먼저 일어나고 얘가 일어난다. 그래서 제1 언어에서 이해가 먼저 선행되는 것처럼 제2 언어에서도 이해가 먼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comprehension based approach, 즉 natural approach와 TPR이 가지고 있는 그 proposition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오개념을 좀 이제 없앴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주제. 세 개의 주제 중에 제일 시험에 잘 나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constructivist psychology, 구성주의 이론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A language-based theory of learning is fundamental to socio-cultural view of learning. 이게 이제 language-based theory라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비고치키 말고 삐아제는 language-based theory가 아니죠. 뭐예요? 되게 생물학적 중심의 theory입니다. 즉 인지가 발달하면 도덕 발달이나 또는 그 언어 발달이 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이 비고치키는요 언어 발달이 인지 발달을 이끈다 이런 관점이니까 랭귀지 베이스 시어리 하면 비고치키를 얘기할 수 있지 삐아제는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삐아제는 인지 발달을 통해서, 그 인지 발달이 가장 기본이 뭐예요? 생물학적인 발달이 있어야 돼요. 생물학적인 발달을 통해서 인지가 발달하게 되면 나머지 요소도 같이 발달하는 거라는 것이고, 얘는 언어의 발달이 인지 발달을 이끈다는 것이고 서로 약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primary focus on the social and cultural process. 아까 나왔던 거 그대로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또 정리하면 되겠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Social cultural theory reject both behaviorist view of learning. behaviorist view of learning은 behaviors가 externally, 즉 외부적으로 형성된다라고, 즉 조건에 된다라고 얘기했고, 저거 외부라고 하는 것, 즉 주된 포커스가 인간 메커니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theory이고, 인포메이션 프로세싱과도 다르다고 했으니까 보스 A and B니까 이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은 지금 뭐를 대표하고 있는 거죠? 커그니티비스트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지주의자의 핵심이라고 있는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비유, 즉 인간에게는 되게 제한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시스템인데 들어오는 것과 처리하는 것과 외부에 나가는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관점인데, 그런 관점과는 서로 달라서 rather, 즉 얘는 뭘 더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 마인드, 눈에 보이지 않는 인트라퍼스널한 프로세싱을 강조하는데, 랭귀지 베이스 시어리인 비고치키 이론은 according to the social cultural view, knowledge, including knowledge of language, 언어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arise from activities in particular context of use and learning is essentially a social rather than individual. individual은 지금 삐아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social은 비고치키를 의미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학적인 지식으로 이제 다 설명되는 거니까 넘어가면 되겠고, 다음에 아까 배털원이라고 했던 사람, 즉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16페이지 두 번째 줄에 a more competent adult 또는 peer, 한마디로 해서 teacher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스캐폴딩 되는 과정, 즉 a process of joint problem solving, other regulation. 교사가 처음으로 제시하는 것들을 타인 규제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도 이제 appropriate한 단어를 이렇게 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혼자서도 잘해요. without mediation이 without scaffolding 이니까 self regulation, 자기 규제, 혼자서도 잘하는
어토노미의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more competent adult를 여기서 또 more competent other라고 또 얘기하고 2018년 시험에 나왔던 GPD 이렇게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GPD는 보통 1, 2월에는 gap이라고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또 distance라고 설명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actual development level과 potential developmental 사이의 레벨 사이에 그 갭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distance로 표현할 때도 있다. 이 명사를 좀 잘 알아둬야 돼요. concise한 그 definition에서는. 그래서 학습자가 자기 타인 규제에서 자기 규제로 오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assisted performance, 즉 스캐폴딩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assisted performance under adult guidance or in collaboration with more capable peer. more competent user, more competent other 대신에 여기서는 more capable peer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 내용이고 이게 러시아 말을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버전이 나올 뿐이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교육학적인 관점인데 그 교육학적인 관점을 영어 교육에 쓴다면 결국 교사가 해주는 assisted 한 그런 가이던스는 뭐라고 할 수 있냐? verbal scaffolding이라고 할 수 있다. 말로써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아까 나왔던 말이죠. As a structure becomes internalized, the scaffolds are gradually dismantled 또는 removed. 점점 줄여나가서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아까 나왔던 말의 반복이고 1, 2월에도 나왔으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GPD하고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개념이 스캐폴딩인데 스캐폴딩 뭔지 다 이제 아시죠? 그렇죠? 도와주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버벌한 가이던스. 근데 이 버벌 가이던스를 1, 2월에도 했으니까 그거를 또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Scaffolding class isn't a normal conversation. 그런데 스캐폴딩이 수업 상황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노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teacher listener is not aiming to contribute any personal stories or opinions of her own. 내 스스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 즉 원래 meaning negotiation,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메시지와 내 메시지를 서로 나누려는 것인데 이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요소는 선생님의 verbal 가이던스를 줄 때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the aim of her own speaking is solely to help the speaker tell his story. 내가 내 의사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는 말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는 그런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캐폴딩이 클래스에서는 그 노멀한 컨버세이션과는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보통 일상의 컨버세이션에서 나타나는 그런 유형이라면 그냥 컨버세이션 일반을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될 텐데 스캐폴딩인 클래스는 특별히 일상적인 컨버세이션과 다른 요소니까 얘를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밑에 연구한 거예요. 연구해 봤더니 스캐폴딩, 즉 클래스룸 안에서 일어나는 교사의 스캐폴딩 테크닉이 9가지로 제시되더라. 한번 번호를 매겨볼까요? 1번, 2번 해가지고 맨 끝에 이제 9번까지. Unobtrusive giving a word or phrase that speaker is looking for. 그래서 한번 이제 적용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스캐폴딩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스캐폴딩.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했더라? nodding하고 하는 거? 맞장구라고 했죠. 맞장구. back channeling. 그렇지? 한번 나왔었어. 다 백채널링과 비슷한 것들인데 이번에는 이제 일상적인 언어에서 컨버세이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상황에서 이렇게 쭉 봤더니 밑에 이제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Identify Scaffolding Techniques. 이 책이 나왔는데 컨버세이션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답을 한번 찾아본 거예요. Which scaffolding techniques can you identify in this short transcript of a lesson?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캐폴딩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extreme ironing 해가지고 극한 다림질.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스포츠래요. 스튜던트가 이렇게 It's like sport.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몇 번 생각할까? 보고 푸는 문제. 이거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요즘 몇 년간 계속 낸다고 하다가 안 냈는데, 왜냐면 이제 얘는 공개된 자료니까 이거 낸다고 했다가 내면 너무 쉽게 맞출 것 같아서 다른 책에서 하는데 언젠가는 낼 건데. 봐봐. It's like sport. 했어. 그러면 위에서 이제 A가 스케볼드 테크닉은 이렇게 뭐 9가지가 또는 뭐 시험 문제 내려면 한 5가지로 제가 이렇게 추리겠죠.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중에서 여기 이제 밑줄 치고 여기에 나타난 테크닉을 아이덴티파이하고 뭐 설명해라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시험 문제 모의고사에. 자, 해보자. 보고 푸는 문제. 어디에 해당돼요? 1번에 해당되겠죠. 그죠? 1번 맨 위에 보면 showing interest and agreeing 나오니까 nodding 다음에 있으니까 이건 뭐 찾는 문제니까 뭐 쉽게 할 수 있겠지. 문법적으로 틀리지만 하면 but is with iron 했더니 with an iron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럼 얘는 뭐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보니까 concisely asking for clarification of unclear information, repeating an unclear word. 이것도 가능할 것이고 8번 보면 giving the correct pronunciation of words in replies without drawing any particular attention to it.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8번. 발음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집에서 이거 풀어오라고요. 수업 시간에 저랑 맞춰보고 한다는 거야. 다음 시간에는 3장을 다 읽어보면 돼요. 오늘 2장까지 갈 거니까. 다음에 Yes, as I run sport, they are What do they do? 이렇게 물어봤죠. 계속 말해줘.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몇 번에 해당돼요? 6번에 해당됩니다. 6번. 6번에 보면 Asking brief questions of using sentence heads that encourage the speaker to extend the story. 계속 얘기해봐. 라는 의미니까. 다음 페이지. Yes, it is like sports X 해서 X an extreme sport 이렇게 했어요. 얘가 지금 혀 끝에서 맴도는 거지? 그거를 대신 말해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몇 번에 해당될까? 앞에 보면 9번에 unobtrusive giving a word or phrase that the speaker is looking for가 되는 거지. 그치? 얘는 이제 9번이 된다. 찾고 있는 말을 이렇게 얘기해준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옆에다 적어놓지 말고 이제 백지에다 적어놓고 나중에 한번 풀어본 다음에 적어. 또 답이 있으면 좀 거시기 하니까. 그쵸? 나중에 풀어볼 때도. 그러니까 이거 풀어보고, 이거 외워야겠다. 위에 있는 거 9가지 외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거는. 1, 2월에서는 그 9가지를 외우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커널 앤 스웨인의 4가지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 이거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1, 2월에 나왔으니까 그거 외워야 되지. 여기서는 뭐야? 스캐폴드 테크닉. 이것도 중요한가 보다. 교재에 실렸다. 9가지 외우는 거야? 아니야. 위에서 맞춰보고, 맞은 것은 쳐버리고, 틀린 것은 왜 최시원하고 내 생각이 다르지? 그래서 질문을 한다든지, 저의 오류를 지적할 수도 있고, 제가 항상 맞는 거 아니죠. 이건 답이 있진 않았어요. 그 책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시험 문제 내면 그렇게 답을 할 건데 미리 이의 제기를 하면 오답에 형도 좋고 좋잖아, 그렇지? 이렇게 해서 맞춰보는 거야. 이거는 이해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내가 맞춘 거는 보지 마. 일반 영어식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자, 다음에 얘기했어요. They use irons in extreme place. 이런 place에서 iron을 해요. irons in extreme places. Where? 했으니까 얘는 뭐에 해당될까? 4번과 5번에 해당된단 말이지. 4번이 무엇이냐면 echoing meaning. 앞에 있던 말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렇구나 라고 이제 되새김질 해주고, 그 다음에 asking conversation-only question 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where? 이렇게 물어본 것이 5번에 해당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튜던트가 like onto a mountain 했더니 on a mountain 했어요. onto가 on으로 바뀌고 mountain은 그대로 이제 했죠. 그러면 이제 on a mountain은 7번 플러스 3번이 일어난다. 7번은 무엇이냐? unobtrusively saying the correct form이지. 발음이 잘못되진 않았잖아. onto가 발음이 잘못되진 않았는데, 그치? 아까 발음이 잘못됐던 거 고치는 것도 있었어. 그치? 그거 말고 발음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폼이 잘못됐어. 형태상으로 잘못됐던 것들을 살짝 고쳐줄 뿐만 아니라 3번에 보면 encouraging echo. 그렇구나 라고 이제 얘기했단 말이죠.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얘는 고쳐주고 얘는 mountain. 네가 말했던 거 맞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스튜던트가 yes 하면서 on a mountain or river 했더니 what do they do? 그러니까 똑같이 나왔잖아. 이건 앞에 나왔던 전 페이지 맨 마트에 나왔던 6번 extend 하라고.
They iron and in tree on top. 나무 위에 올라가서 다림질 한다네요. At the top of the tree 해서 in tree on top을 at the top of the tree 했으니까 이거 앞에 나왔던 on a mountain하고 비슷한 거죠? 이건 7번이라고 볼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집에 가서 읽어보면서 혼자 먼저 풀어본 다음에 이견 있으면 물어보고 다음번에도 이제 이렇게 나올 거냐. 랭귀지 어널리시스 나오면 랭귀지 어널리시스에서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뭐 피드백도 나오고 막 그럴 텐데 먼저 한번 찍어보고 이거는 위에 있는 거가 다른 것 같은데 이거 해보고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과 다르면 쉬는 시간에 질문하고 그다음에 쳐버리고 이렇게 네?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말이죠. 네. 좀 쉬었다가 첫 시간이니까 18페이지 other views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우리 여기서 나오는 other views는 거의 다 cognitivist view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other view라고 하면 요즘 들어서 더 이제 진행되는 것인데 사실 behaviorist는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외부 세계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정을 하지 않고 외부 세계 것만 얘기했으니까 외부 세계는 눈에 보이는 즉 observable한 거니까 논의가 더 확대될 것이 없단 말이야. 그다음에 social cultural view도 비고치키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인터랙션이 강조되는 것뿐이지 더 이상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 그런데 other view, cognitive view는 계속해서 발전할 거야. 왜냐면 인간의 머리를 뭐라고 생각했다고? 블랙박스로 생각한다고. 인간의 머리를 아무리 뇌신경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분해해가지고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가 나오고 외부 현상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는 거야. 다 이론이지. 이론이 폐기됐다가 이론이 다시 이제 서기도 하고 옛날 이론이 다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other view, 즉 recent view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cognitivist view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건 information processing, 그다음에 이제 usage based learning, 그리고 컴피티션 마들 이렇게 세 가지 배우는데 1, 2월에서 배웠던 컴피티션 마들하고 유스지 베이스 러닝은 이제 더 이상 다루지 않고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에 대해서 이제 맥널린이라는 사람이 좀 되게 쉽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8페이지 other views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쉬는 시간이라든지 끝나고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